아, 아. 자, 우선 일단은 오늘은 이게 약간 1대1 수업 같은 느낌인데 일단 다른 친구들도 나중에 녹화본을 볼 거거든. 그래서 막 어, 일단 오늘은 아까 학생한테 막 그런 거 배웠어? 테크놀로지 어떻게 사용하고 웹사이트 어떻게 사용하고 살짝 들었지. 그래서 그런 거 살짝 얘기해주고 쌤도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조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셰린 쌤에 대해서 좀 알지만 이제 모르는 친구고 볼 친구들을 위해서 그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그 아니 안에 있네. 쌤의 소개를 먼저 하자면 쌤이랑 소개 쌤이 처음에 해줬지. 그게 그지.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UK 영국 출신이고 그다음에 어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을 다녔었다, 그렇지? 그랬을 때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끄럽다기보다는 그 2025년 QS 랭킹이 얼마 전에 나온 거 혹시 알아? 뭐 봤어? 그래서 얼마 전에 QS 랭킹이 2025년에 나왔는데 이제 1등이 어딜 것 같아? 옥스퍼드는 아니었고 MIT였어. 1등이 MIT였고 2등이 어딜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선생님 맡겨. 이등이 선생님 맡겼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거 뭐지? 왜 좀 이상한가? 약간 싶은 게 했는데 보통은 이제 한 6등에서 8등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2등을 했더라고. 그래서 MIT가 1등, 선생님 학교 2등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 학교는 그 카이스트의 모태가 된 학교지. 그래서 카이스트가 그 자연과학, 공대 그리고 메디컬 스쿨 이렇게 있잖아. 메디컬 스쿨 없지 카이스트는. 그랬을 때 선생님 학교가 딱 그런 포지션이야. 영국에서. 그래서 Natural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al School 세 개만 이제 있거든. 그래서 문과 과목은 전혀 없는 그런 완전 과학, 수학에 초점이 된 엔지니어링에 초점이 된 학교가 선생님 학교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영국 학교 생각 있어? 있어? 영국 학교 생각 있으면 음, 물리도 H를 듣고 화학도 H를 듣지. 그러면 문과 말고 이과 쪽이잖아, 그렇지? 이과 무슨 과였지? 생각하는 게? 음,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엔지니어링 생각하면 선생님 학교도 되게 괜찮아. 그래서 한번 보고 곧 이제 준비를 들어가야 될 거야. 이제 12학년이면 그 방학 끝나고 나서부터 아마 방학부터 조금 슬슬 준비해야 될 텐데 준비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거야. 준비를 시작하고 방학 끝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바쁠 거야. 왜냐하면 IA도 들어가야 되고 대학 지원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뭔가 많이 쌓여 있어. 그래서 여름방학 때 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 항상. 그래서 IA도 지금 어떤 단계야? 지금 IA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끝이 났으면 어쨌든 뭐 방학 끝나고 나서부터 주제 정하고 선정을 하려고 할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10월 달쯤이면 이제 미국 학교 그리고 영국 몇몇 학교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10월, 12월쯤이면 그러면은 그 기간에 또 아이가 겹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쌓여. 어.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리고 메디컬 스쿨 요 세 가지 스쿨이 10월 달에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딱 세 가지 학교만 열리거든. 그리고 12월에 닫혀.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1월에 열려. 내년 1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돼. 그리고 뭐 미국 학교는 미국 학교대로 스케줄이 있을 거고 한국 학교는 한국 학교대로 스케줄이 있을 거고 거기서 잘 보고 스스로 뭐 해야 되는지 잘 보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당연히 물리학과로 졸업을 했고 피직스 졸업을 했었고 선생님은 원래 끝나고 회사를 좀 다녔어. 회사를 다녔었고 어, 많은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영역이 있어. 컨설팅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IB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 IB는 우리가 아는 그 IB가 아니겠지. IB가 뭐에 스탠스일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IB. IB가 investment banking이라는 뜻이야. investment bank. 즉 투자회사야, 투자회사. 그래서 쌤은 컨설팅 쪽하고 당연히 이것도 대학 컨설팅은 아니겠지. 이제 전략 컨설팅이라고 있어. 그래서 전략 컨설팅과 투자회사에서 다니다가 쌤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부분이고 쌤도 이제 뭐 대학생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회사 다니면서 사실 쌤 계속 가르쳤었거든. 학생.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소개를 다시 한번 했고 그다음에 물론 테니는 쌤 방식이 잘 알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쌤이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이제 쭉 쓰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서 PPT 자료를 통해서 많이들 설명을 할 건데 이 PPT 자료는 이제 다 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거기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웨이브부터 시작하나? 그럴 거야. 그래서 웨이브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웨이브에 대한 자료들을 여기에서 이제 쭉 나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판서로 돌아와서 판서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쌤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 웹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웹사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만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 자, 기본적으로 음,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쓰는 웹사이트하고 학생들이 쓰는 웹사이트가 다르지.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정식 페이지는 똑같고 반리스트에 선생님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친구들이 다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DP2 이제 물리반이니까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스케줄이 쭉 있겠지. 월화수목금토 이런 식으로 쭉 있고 그다음에 자료가 있고 자료 들어가 보면 보조 자료에는 지금 카카오톡 단체 링크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줌 링크방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쌤이 이제 그 매일매일 올라오는 녹화본 또 여기에 올려주고 그다음 과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매주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있을 텐데 여기에서도 들어가 보면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과제 생성을 하면 너희들한테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과제도 여기에서 진행을 해주면 되고 출석 관리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거 보면 나중에 하면 되고 또 문의함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톡으로 자꾸 문의를 하다 보면 나중에 막 카톡 보면은 그 막 30일인가 뭐 며칠 지나면 없어져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진도 막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에러 사항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문의함에 좀 남겨두면은 TA쌤도 볼 수 있고 선생님도 볼 수 있거든. 그러면은 같이 보고 답도 남겨주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남겨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 트랙 레코드가 깔리는 거니까 그냥 너희들이 다 질문하고 하면은 너희들이 한 거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신경을 써주면 여기에다 올려주면 쌤이 저 다 그걸 달아줄게. 무튼 뭐 짧게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쌤이랑 했었던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진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플러스 우리 어디 부분 나갈 건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자. 자, 기본적으로 쌤이 공지방에 그 학교 학원 공지방에 올렸던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잘 보면 우리 DP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쌤이 어디부터 잡았냐면 C1부터 쭉 잡았어. C1, C2, C3, C4. 그래서 C는 너희들이 잘 알겠지만 웨이브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지? 그래서 웨이브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드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지? 필드.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어 nuclear physics 쪽, nuclear and quantum. 참고로 뉴클리어 앤 퀀텀도 많이 바뀌었어. 이전 과정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쉬워지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 내용이 많이 삭제됐어가지고 오히려 너희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아무튼 요게 이제 대부분 학교들의 2학기 즉 2학년 내용이 거의 대부분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HL에 해당되는 내용도 요 밑에서 쌤이 깔고 들어갈 거고 했을 때 이런 것들 잘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 몇몇 부분들이 좀 빠르게 나가면 그냥 뭐 하루 만에 이 두 개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몇몇 부분을 빠르게 나가고 몇몇 부분을 느리게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기본적인 이 전체 틀 자체는 그냥 C부터 E까지 하는 게 전체 틀이고 여기서 조금 더해지거나 조금 빼질 수도 있다라는 점 잘 생각을 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아. 자,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설명할 건 요거야.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DP2이기 때문에 뭐 IB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생략을 할게.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다 정도만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1부터 우리가 좀 시작할 거야. C1 물론 들어봤을 거고 약간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돼 있어? 얘는 확실해? C1 SHM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다 약간 대강은 뭐야? 어, 제일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야? 대강은 어, 모르면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않나? 그지? 대강 대강 그런데 무튼 우리가 SHM부터 나갈 건데 SHM은 선생님이 막 쓰는 것보다 약간 이런 걸로 좀 보여주는 거가 조금 더 아마 효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시작을 할 거고 이 파일도 그 자료 파일도 쌤이 올려둘 거거든. 그 웹사이트에 올려둘 거니까 그쪽 보고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 이 자료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면 더 좋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쌤이 자료 파일을 지금 좀 올려줄게 차라리. 웨이브 자 보자. 자료. 원 세이지. 아, 쌤이 방금 올려놨거든. 그래서 한번 찾아봐 볼래? 그 웹사이트 어딘지 알지? 음. 알았어. 다운 받아서 한번 같이 필기하면서 거기에서 필기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SHM 아마 시포니 1은 나간 친구들도 좀 많을 거야. 나간 친구들도 많을 거라서 어느 정도 조금은 스피드 있게 나가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SHM 보면은 말 그대로 심플 하모닉 모션이야. 하모닉 모션이라는 건 뭔가 패턴이 있는 모션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중에서 가장 심플한 거, 가장 간단한 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모션에 대해서만 우리는 할 거야, 그렇지? 첫 번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뭐지? 그렇지, pendulum이라 부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simple pendulum이라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녀석 우리가 spring mass spring system 이렇게 불러줘. mass spring system. 자, 그러면 심플하지 않은 하모닉 모션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쌤이 하나 보여줄게. 심플하지 하모닉 모션. 그래서 이거를 더블 펜줄럼이라 그러는데 얘네를 하나만 더 갖다 붙여도 저런 식으로 미친 듯이 얘가 날뛰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 간단하게 그냥 추 한 개를 더 달아버린 건데 얼마나 복잡하냐면 수학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될 만큼 복잡해. 저걸 설명하려면. 그래서 물리학과 가면은 저런 거 배워. 텐서라고 그러는데 텐서라는 새로운 수학 체계를 만들어서 쟤네 설명을 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좀 묘사하는데 물론 되게 랜덤하게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있어, 쟤네도. 아무튼 그래서 저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겠지, 당연히.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심플한 것만 배울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심플 하모닉 모션을 배우기 위해선 첫 번째로 definition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 자, definition 뭐가 있냐? 첫 번째 가장 간단하면서 중요한 게 amplitude라는 definition인데 그 전에 우리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 가운데 지점. 우리가 뭐라 그런다? equilibrium position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치? 그래서 equilibrium position은 얘네의 displacement가 0인 지점을 우리가 말해. displacement가 0인 지점. 그래서 그거를 equilibrium position이라고 그러고 말 그대로 펜듈럼 모션에서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운데 중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그 중간 부분에서부터 펜듈럼이 멀어질 텐데 가장 많이 멀어지는 분 쪽이 우리가 amplitude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그렇지? 그랬을 때 스스로도 그냥 선생님은 뭐 definition 자체를 전부 다 외우게 추천하진 않아. 요즘 또 그 대세가 데피니션 자체를 막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the maximum value of displacement 그냥 maximum displacement of the either side of equilibrium position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넘어가주면 되고 자 period는 가끔 이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period는 얘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어디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갔다가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얘는 갔다가 돌아왔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period가. 그래서 왔다 갔다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period다. 그래서 time taken for one complete oscillation 이렇게 우리가 불러준다. 자, 그랬을 때 period하고 굉장히 잘 연관되어 있는 definition이 우리가 frequency라는 definition이다. 그렇지? 그러면 frequency는 단순히 SHM뿐만 아니고 마찬가지로 웨이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쌤이 예를 들어서 period가 한 바퀴 왔다 갔다 하는데 half second가 걸린다고 치자. 자, 그러면 0.5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려. 그치? 그러면 1초에 몇 바퀴 왔다 갔다 하지? 한 바퀴 왔다 갔는데 0.5초야. 1초에 두 바퀴. 그지? 1초에 두 바퀴 걸려. 그게 뭐의 그거야? 프리퀀시의 개념이야. 알겠지? 1초에 두 바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바로 프리퀀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란 number of oscillations per second. 1초에 몇 바퀴 왔다 갔다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half second면 얘네 프리퀀시는 우리는 두 바퀴 돈다라고 하고 근데 대신에 두 바퀴 돈다라고 하기보다는 two hertz라고 불러준다. 그렇지? 그래서 얘네 유닛은 hertz라고 쓰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쌤이 얘네가 half second면은 frequency가 2다라는 뜻은 얘네 frequency와 period의 관계식을 우리가 잘 추측할 수 있는데 이때 frequency는 뭐다? 1 over period t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유닛을 잘 생각해 보면 frequency는 hertz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hertz가 잘 생각해 보면 1 over time이니까 1 over second랑 똑같아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hertz는 곧 per second랑 똑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끔 펄츠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 펄츠는 그냥 per second랑 똑같은 거야. 그지? 오케이. 여기에 대한 부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에서 circular motion 우리가 배웠었던 거 기억나? circular motion? circular motion도 쉽진 않은 부분이었어 분명히. 근데 SHM과 circular motion이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어. 왜 연관성이 있냐? 갑자기
도는 거하고 심플 하모닉 모션하고 왜 연관성이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쌤이 턴테이블을 돌려. 그치? 턴테이블을 돌리는데 여기에 그림자를 프로젝타일 시키면 사실 얘네는 그냥 일자로 왔다 갔다 하는 턴테이블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도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로 왔다 갔다 하는 모션과 관계가 있어. 즉 서큘러 모션과 SHM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 그래서 얘네가 angular motion, 즉 circular motion에서 썼던 한 가지 컨셉을 데리고 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와. 오메가. 이걸 몰라 불렀지? 오메가? 오메가 기억 안 나? 그렇지. angular velocity, 그렇지? angular velocity. 그래서 angular velocity 부르고 우리 얘네 썼었던 공식들도 recall 시켜줘야 돼. 그래서 얘는 2pi over p with t 요거 써줬었던 거. 그 다음에 2pi times frequency f까지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이거는 SHM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그 circular motion에서도 많이 쓰는 공식 자체가 오메가 equals to linear velocity v times radius r이었던 거까지 잘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angular velocity의 개념이 SHM, simple harmonic motion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잠시 넘어갈게. 이거는 잠시 넘어가고 여기까지 여기서 한번 보자. 그러면 simple harmonic motion이라는 건 definition이 뭐냐? 얘네 definition 좀 중요해. 외울 만한 가치가 있고 조금 외워줘야 되는 녀석입니다. 잠깐만. 오케이. 안 되고 있네. 자, 외워줘야 되는 녀석입니다. 그랬을 때 얘네가 말하기 the motion of object whose acceleration is directly proportional but in opposite direction to object's displacement. 즉 우리는 acceleration과 displacement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acceleration과 displacement 우리가 d 또는 x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있다? 얘네 두 개는 proportional 해야 된다. 즉 x가 커지면 a도 커져야 된다는 뜻이야. 두 번째가 뭐다? 얘네 둘은 opposite direction이라는 거야. 그래서 AX인데 opposite이니까 X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얘네가 단순히 그럼 오케이. 뭐 저렇게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저기 나와 있는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자. 이거를 스프링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프로젝트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점점 올라갔다가 x가 내려가고 이렇게 우리가 한단 말이야. 그런데 acceleration 그래프 보면은 얘네하고 완전히 반대되게끔 행동해. 반대로.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그래프를 프로젝타일 시켜보면 얘네가 완전히 반대된다는 뜻은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설명하겠듯이 앞에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가 얘네들과 실제로도 오퍼지 완전히 반대로 우리가 행동한다라는 걸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컨디션 SHM이 샘플 하모닉 모션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컨디션이 첫 번째가 acceleration is proportional to displacement하고 acceleration is in opposite direction to displacement.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알아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물리에서 이 proportional이라는 단어를 equal로 만들어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 A is proportional to minus x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equal로도 만들어 줄 수 있어. 이게 수학적으로 그래. 근데 equal로 만들어 주려면 뭐 하나를 더 곱해줘야 돼, 보통. 뭔가를 하나 더 곱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곱해지냐면 우리 a equals to 이렇게 뭐가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가 곱해지는 거야. 오메가 스퀘어. 그래서 얘네가 뭐다? simple harmonic motion의 equation이 된다. 그렇지? a equals to minus omega square x.
자, 그러면 얘네도 우리가 유동적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a equals 마이너스 오메가 대신에 우리 아까 뭐 붙여줬다? 2파이 오버 p 의 t 이런 거 붙여줬었다, 그렇지? 그럼 유동적으로 내가 이런 걸 바꿀 수 있어야 줘야 된다는 뜻이야. 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방금 배웠었던 심플 하모니 이퀘이션 a equals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x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길 얘네가 a equals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x이기 때문에 a하고 x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면 y축이 a, x축이 x가 되겠다, 그렇지? 근데 얘네가 리니어 라인 이퀘이션이 돼야 될 거야. 그런 와중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원래 리니어 라인이라면 이렇게 이제 쭉 가겠지.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이제 오는 거야. 반대편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되고 얘네는 잘 생각해 보면 이쪽 끝과 끝이 정해져 있어. 끝과 끝이. 왜 정해져 있냐? 얘네가 펜줄럼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끝 지점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끝과 끝이 앰플리튜드로 정해져 있다. 플러스 A, 마이너스 A. 그리고 얘네가 가지는 그레이디언트는 무슨 값이다? 얘네가 가지는 그레이디언트는 무슨 값일까? 는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가 되겠지. 왜? 여기 앞에 붙어 있으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게 항상 그레이디언트다,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다음에 요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페이퍼 1 문제를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면. 자, 그러면 펜줄럼이 저렇게 쓱쓱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지점마다 각 지점이란 쌤이 두 군데를 보통 나누는데 가장 중간점인 이퀄리브리엄 포지션하고 얘네가 가장 맥시멈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가지는 앰플리튜드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줘야 돼요. 뭐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냐면 첫 번째가 acceleration은 어떻게 되는지, velocity는 어떻게 되는지를 첫 번째로 알아줘야 돼. 자, 좀 산만해서 그냥 이렇게 좀 만들면 우리는 쌤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알아줘야 된다 했고 이 가운데 있는 중간 컬럼이 우리가 equilibrium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번에 있는 이 칼럼이 이 두 개의 칼럼이 amplitude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어디 관점에서 쌤이 생각해 볼 거냐면 acceleration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 근데 acceleration은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요거야. acceleration은 사실 아까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x라는 공식을 배웠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 지점인 equilibrium 포지션은 x가 0인 지점이야, 그렇지? 중간 지점 x가 0. x가 0이면 a도 0이 되겠지, 그치? x가 0이면. 그래서 얘네는 중간 지점에서 얘네의 acceleration이 0이 되는 거야. equilibrium 포지션에서. 반대로 x, 즉 displacement가 maximum이 되는 여기 amplitude 지점에서는 x가 maximum이니까 a도 maximum이 되겠지. 이래, 그지? 그래서 얘네는 a가 maximum이 된다. 요 관점에서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a는 굉장히 쉬워. 그리고 velocity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추를 잘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얘네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은 갔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끝 지점에서 잠시 멈췄다가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잠시 멈추니까 velocity가 끝 지점에선 0이 돼야 되는 거야. 잠시. 즉 amplitude에선 0이 돼야 되고 중간 지점에서 얘네의 velocity가 맥시멈이 돼야 된다. 그, 렇,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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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케이, 액셀레이션과 벨로시티에 대한 정리가 마쳤으면 에너지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잠시 해줄 수 있어. 물론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 더 딥하게 할 건데 얘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키네틱 에너지는 결국엔 공식이 뭐지? 키네틱 에너지 공식? 그지? 하프 mv 스퀘어 역시. 즉 키네틱 에너지는 결국 누구를 따라간다? 벨로시티를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벨로시티가 0이면 키네틱 에너지도 0이 되겠지. 그리고 벨로시티가 맥시멈이면 키네틱 에너지도 맥시멈이 된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보면 쌤이 만약에 여기 에너지에 대한 관점에서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얘가 키네틱 에너지가 지금 말하길 중간 부분에서 맥시멈 점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중간 부분에서 맥시멈 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각 앰플리튜드에서 미니멈 점을 가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야, 각 지점에서 0.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저 세 개의 점을 이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이게 뭐다? 키네틱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 자, 키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랑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된다, 그렇지? 뭐 때문에 그래? 왜지? 왜 반대가 돼야 돼? 특성 무슨 특성인데? 식 에너지 컨서베이션 때문에. 그지?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이지. 그지? 에너지 컨서베이션 때문에 키네틱 에너지가 커지면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져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 그래프 어떻게 된다? 얘네하고 완전 반대인 이런 그래프가 포텐셜 에너지는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 보면은 키네틱 에너지와 완전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얘네가 미니멈일 때는 맥시멈, 맥시멈일 때 미니멈. 자, 해당 특성을 이용해서 선생님 방금 배운 거 이용해서 우리 페이퍼 원 문제 한 문제 풀어볼 건데 이거 한번 풀어보고 답을 말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얘 정답은 B가 정답이 맞죠? 그래서 B? 잠깐만. B. 오케이.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벨로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벨로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쌤이 선생님이 헷갈리면 항상 뭐가 하냐면 이 그 펜줄럼을 그려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데 그래서 내가 펜줄럼을 그려봤을 때 어떤 지점에 내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얘네가 그래프상 얘네는 어디에서 시작한 거야? 1번, 2번, 3번이면 1번? 여기서 시작한 거야? 2번? 왜? 1번? 왜? 영이니까 여기서 영이 어디야? 1번, 2번, 3번이야. 2번이지. 그치? 봐봐.
이게 돼야 돼. 알겠지? 이런 게 잘 돼야지 그게 커넥션이 잘 돼요.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왜? 이 지점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x가 0인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프상 0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고 얘네가 이쪽으로 갔다가 즉 x인 지점에서는 지금 이 지점이 되겠지. x가 되겠고 다시 y 쪽으로 내려왔다가 그럼 y 쪽으로 내려왔다는 뜻은 여기가 이제 y가 되겠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즉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다시 0 내려왔어. 즉 z도 0인 지점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velocity 관점에서 봤을 때 x에서는 쌤이 velocity가 잠깐 멈춰야 된다고 했으니까 velocity가 0인 지점이 되고 y하고 z인 점에서는 velocity가 maximum인 지점이 되겠지. 그래서 뭐다? 그래서 b가 되는 거다.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거 나가도록 하자. 오케이.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이 SHM의 period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배우는 거야. period. 그랬을 때 period를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어. 지금 나와 있는 해당 내용은 당연히 포뮬라 북크에서 주어져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얘네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그렇지? 그래서 심플 펜듈럼 케이스하고 마스 스프링 시스템 케이스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얘네가 조금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위에 있는 period 케이스를 보면 그 simple pendulum 케이스를 보면 period t equals to 2 pi root L over G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L이 뭐냐 그러면 줄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G는 9.81이야. 근데 뭐가 없냐면 mass에 대한 얘기가 사실 없어. 여기서. 그지?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내가 1g짜리 추를 다나 1톤짜리 추를 다나 똑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야. 속력 그 시간은 똑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달라, 그렇지? 우리는 무거운 거를 달면 뭐 빨리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왜 중력이 크니까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전혀 아니라는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the independent from the pendulum mass. pendulum mass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소리.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밑에 것도 있어. 스프링 마스 시스템도 지금 period t를 보면은 t equals to 2 pi root m over k야. 그지? m 같은 경우에는 mass of the object. 오케이. 그러면 얘는 mass에 대한 고려는 들어가 있고 k는 뭐냐면 spring constant k. 그지? spring constant가 나타내는 건 스프링 컨스탄트가 크면은 빡빡한 스프링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스프링 컨스탄트가 작으면 잘 늘어나는 스프링이라는 뜻이고. 자, 아무튼 그럼 스프링 컨스탄트가 있어. 근데 뭐에 대한 이야기가 없냐면 내가 얼마나 늘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그러니까 쌤이 1cm를 늘리든 10m를 늘리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야. 뭔가 되게 이상하지. 내가 요만큼 늘리거나 저만큼 늘리거나 왔다 갔다 하는 속력은 똑같다는 거야, 시간은. 되게 신기하지? 그랬을 때 얘네는 익스텐션, 내가 얼마나 늘렸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주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연습 문제 풀어보자. 이것도 2분, 1분? 오케이. 정답은 A가 맞죠. A 이유는 우선 첫 번째가 오케이 얘네가 얘기하는 게 뭐 첫 번째 심플 펜듈럼 마스가 m이고 랭스가 l이다라는 조건이 첫 번째로 주어져 있고 두 번 그랬을 때 얘네의 period가 t라는 뜻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루트 L over G를 우리가 불러온다면 오케이, 그런 어, T에 대한 공식을 저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주어진 게 얘네 P웨드를 구하고 싶은데 마스가 4M으로 바뀌었고 랭스가 0.25L로 바뀌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줘야 될 것보다 마스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렇지? 그랬을 때 P T equals to 2파이의 루트 0.25L over G니까 0.25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0.5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t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0.5t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죠? 오케이. 잘했고. 자, 넘어가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우리가 짚고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조금 더 볼 건데 우선 심플 펜듈럼 케이스하고
mass spring 시스템의 케이스하고 이거 잘못 적혀 있는데 mass spring 아마 거기에 잘 적혀 있을 거야. 그랬는데 두 가지에 대한 에너지를 얘기할 때 키네틱 에너지는 사실 똑같아. 항상 half mv 스퀘어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 그랬을 때 심플 펜듈럼 케이스 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왜냐면 얘네가 그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높이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마스 스프링 시스템은 이 스프링을 늘리는 거다 보니까 얘네는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EP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다른 종류의 에너지다라는 거 조금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EP 공식 half kx squared인데 물론 그러니까 얘네가 에너지 문제에서 이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를 쓰거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쓰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어. 근데 만약에 페이퍼 2에서 문제로 꼬아서 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낼 수도 있어서 어, 어떤 타입의 에너지인가 그리고 그 에너지의 공식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게 좋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만약의 케이스고 심플 하모니 모션에서 에너지의 문제가 나오면 사실상 얘를 쓰는 건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자, 뭔가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가 하나 많은데 결국 얘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일단 다른 거는 쌤이 나중에 좀 자세히 갈 건가 다 제껴두고 일단 첫 번째가 얘네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쌤이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나눌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로 나눌 건데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금 x축이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나타나 있어. 그지? 반면에 오른쪽 거를 보면은 얘네의 x축은 타임으로 나와 있는 거야. 요 차이점이 있어. 그지? 그래서 얘네가 두 개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입장에서 봤을 때 쌤이 아까 맨 첫 번째 그려줬던 그 그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 키네틱 에너지는 이렇게 그렸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반대로 그린 거. 그지? 그게 맨 위에 나와 있는 저거고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야. 그게 나와 있는 건데 얘네의 타임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지금 좀 다르게 나와 있어. 그치? 그럼 타임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약간 이런 거야. 자, 에너지하고 타임이 있다. 에너지 and 타임.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얘네가 왔다 갔다 해서 한 바퀴 돈 게 중요해. 즉 우리는 이 타임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지점은 피리어드인 지점이야. 한 바퀴 돌았을 때의 지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P웨딩 지점에서 잘 생각해 보면, 쌤이 예를 들어서 그 키네틱 에너지를 맥시멈인 즉 그 얘네가 여기 이퀄리비엄 포지션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개의 P웨드를 가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한번 이동했다가 얘가 여기까지 가야겠지 첫 번째로. 그러면 여기까지 갔을 때 여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다, 그렇지? 0까지. 그지 키네틱 에너지가 그럼 얘네가 내려왔을 때 이쪽에서부터 키네틱 에너지 0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렇지 다시 갔을 때 쌤이 요거는 1번 다시 갔을 때 다시 얘네가 0에서부터 찍고 올라와 여기까지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야 그지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 즉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 찍히게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 얘네가 2번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겠다 그렇지 3번으로 올라가 즉 3번 올라가면 얘네가 다시 밸런스가 0인 지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밸런스가 0이 된다는 뜻은 다시 내려가. 이게 3번. 그리고 얘네가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겠지 또. 여기까지가 한 바퀴가 되는 거야. 이해돼? 왔다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여기까지 한 바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어디로 이동한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야. 4번. 그러면 쌤이 여기 그렸던 피리어드는 조금 옮겨서 요쯤 그려줘야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한 바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타임일 때 뭔가 되게 많이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중요한 점, 피리어드까지의 어떻게 에너지가 변화가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 반대가 되겠지. 키네틱 에너지의 반대. 쌤이 방금 그린 건 키네틱 에너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문제에 잘 나타나 있어.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를 찍어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D. 그렇죠. 자, 여기에서 또 항상 생각해 줘야 하는 게 뭐냐면 자,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 없어. 그렇지? 에너지는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크기만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하고 C번은 자동적으로 아니고 저희 방금 그려졌던 한 개의 피리어드가 나왔을 때 얘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D번이 정답이 된다. 그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조금 HL 친구들이 좀 준비해줘야 되는 녀석이 좀 나와. HL 친구들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HL 준비하기 전에 phase difference라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쌤이랑 phase difference 배웠었어? 배웠었어? 그 쌤이 phase difference를 뭐라 그랬어? 뭐, 뭐라 그랬어? 앵글이라 그랬어, 쌤이? 쌤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쌤은 phase difference를 가르칠 때 앵글이라 가르치지 않아. 어? 자, 보자. phase difference. 자, 여기 이제 중요해. 페이스 디퍼런스. 왜 페이스 디퍼런스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쌤이랑 그건 안 배웠지. 뭐 더블 슬릿, 싱글 슬릿은 안 배웠지. 그러니까 그 웨이브 할 때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게 더블 슬릿, 뭐 싱글 슬릿, 디프랙션 그레이팅 이런 거잖아. 배웠었어 혹시 학교에서? 배웠지. 그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을 공부할 때가 또 나와. phase difference라고 해서 뭐 constructive interference, destructive interference 할 때 phase difference가 꼭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phase difference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설명하면 얘네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거리, distance. 그래서 거리 차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거리 차이. 그렇지? 그래서 근데 대신에 특별한 게 있으니까 다른 용어를 써주겠지. 대신에 웨이브에서의 거리 차이다 생각해주면 돼. 웨이브에서. 자,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그 거리 차이를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보통 웨이브를 그릴 때 이렇게 우리가 그릴 텐데 쌤이 첫 번째 웨이브를 이렇게 그려.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웨이브도 비슷하게 그리겠습니다. 두 번째 웨이브도 빨간색과 비슷하게. 조금 다른데. 자, 그러면 빨간색과 지금 파란색의 거리 차이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쌤이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거리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겠다.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한 이쯤 멈췄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의 거리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작점을 많이 봐준단 말이야. 그래서 빨간색의 시작점인 이 점과 파란색의 시작점인 이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의 거리 차이는 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리를 할 때는 뭐 1m 차이 난다. 이렇게 보통 거리를 많이 얘기하잖아. 그런데 페이스 디퍼런스는 중요한 점은 1m, 2m 이렇게 말하진 않아. 그럼 뭐라고 말해? 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말해주지. 즉 우리가 1m, 2m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레이디언으로 보통 설명한단 말이야. 레이디언. 즉 뭐 파이 오버 2, 파이 오버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게 얘네 일반적인 특징이야. 그랬을 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 항상 웨이브 생각할 때도 생각해야 돼. 쌤이 방금 그렸던 빨간색으로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웨이브야. 항상.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상 한 개의 웨이브야. 그러면 저기는 몇 파이지? 2파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는 2파이. 한 개의 웨이브는 항상 2파이야. 그럼 그 반에 해당되는 이 지점이 파이가 되겠지. 그럼 그 반에 해당되는 이 점은 뭐다? 파이 오버 2가 되겠지. 이 지점. 그래서 얘네의 phase difference는 파이 오버 2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야. 알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phase difference가
equals to pi over 2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phase difference의 보통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우리가 파이 이렇게 표시해주고 파이 equals to 파이 equals to pi over 2 이렇게 얘기해주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phase difference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이제 HL 파트 쪽을 들어갔을 때, 이거 HL은 여기서 바로 할게. HL 파트 쪽을 들어갔을 때 얘네가 좀 필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HL을 안 듣는 친구들은 여기 부분 잠깐 스킵해도 돼.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나가니까 이 부분 잠깐 스킵하면 되고. 자, HL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얘네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해당되는 공식들이 막 주어져. 어떤 공식들이 두 개가 주어지냐라고 했을 때 얘가 첫 번째로 요 공식이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디스플레이스먼트에 관련된 공식과 두 번째 velocity에 대한 공식이 주어지는데 실제로 이 공식을 많이 사용하느냐? 그렇진 않아. 이 공식을 많이 사용하진 않아. 그랬을 때 어쨌든 얘네가 좀 주의해서 알아둬야 될 점이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사인과 코사인. 자, x하고 v는 무슨 관계 있지?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velocity는? 그렇지. 데리베이션이 그 데리베티브의 관계가 있다. 그렇지? 그랬을 때 요거 우리 미분하면 x 미분하면은 우리 어떻게 했지? dx over dt가 되지. 그렇지? dx over dt가 되면 우리 이거 물론 이거 안 해도 돼. 근데 x0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 그렇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인데 우리 안쪽에 있는 게 x가 아니면 t가 아니면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된다. 그렇지?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면 오메가 t 미분해 주면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오메가가 남게 되겠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다? 오메가 x0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해서 velocity가 나오는 거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줘 볼까? dv dt. 자, 수학적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 뭐 나오는지. 뭐가 나와?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오케이, 굿. 아, 더 있어? 뭐 있는데? 뭐 있어? 어. 엥? 그거는 이제 이 플러스가 브라켓 바깥에서 따로 벗어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끝이야. 뭐 해준 거지 도대체? 아, 프로덕트 룰. 아, 프로덕트 룰을 여기서 안 써도 되는 게 우리가 D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T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없지. T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 끝내주면 돼. 자, 그런데 쌤이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 봐. 여기 부분 있지. X0 사인 저거. 저게 뭐지? 저기에서 X지. 그럼 뭐야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X. 방금 구한 게 뭐다? A. 그래서 요렇게 얘네가 그 어, SHM 공식을 이렇게 디라이브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만 구하면 얘네 두 번 미분하면 엑셀레이션 나오잖아. 그래서 얘네가 저렇게 된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그다음.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velocity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velocity에 대한
되게 제너럴한 이퀘이션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가 추가 이쪽으로 가장 멀리 쪽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의 velocity는 0이었어. 그렇지? 이쪽에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velocity에 대한 지점이 있으면 그럼 그 중간에서의 velocity는 뭘까? 궁금한 거야. 중간에서. 왜냐하면 한 번 더 가면 얘네가 equilibrium 포지션에서 얘네 velocity가 맥시멈이고 끝점에서는 0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는 내가 velocity를 구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물론 여기에 대한 derive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 왜? 포뮬라 북클에서 주어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equation b equals to plus minus omega square 루트 x 0 square minus x square. x 0가 뭐지? amplitude야, 네. 그래서 a랑 똑같아. x 0나 a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x 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 square. 이렇게 우리가 되더라. 자, 저렇게 되고 자, 저렇게 됐을 때 공식이 있으면 그냥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공식 써서 풀어주면 돼. 써서 풀어주면 되고 얘네가 그러면 중간 지점, 즉 velocity가 맥시멈인 지점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 중간에 맥시멈 지점은 displace 얘가 equilibrium 포지션이기 때문에 x가 0이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 식에 x가 0이다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에 x가 0을 대입해주면 얘네의 velocity maximum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의 루트 x 0 스퀘어 마이너스 0이 된다. 즉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의 x 0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얘네가 저렇게 맥시멈 공식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얘네는 포뮬라 북에서 안 주어져. 안 주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잘 디라이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너지 공식이 주어지는데 쌤이 아까 말했던 그 포텐셜 에너지 막 그 그라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는 안 쓴다 했잖아. 그 대신에 얘네가 이 공식을 많이 써. 지금 나와 있는 다른 것보다 요 세 개를 좀 먼저 가장 중요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참고로 포뮬라 북클렛에선 요 두 개만 주어져. 위에 거. 요 두 개만 주어지고 키네틱 에너지는 안 주어져. 참고로. 안 주어지고 그럼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얘네가 얘네 토럴 에너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게 사실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지거든.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m 오메가 스퀘어 x 스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토럴 토럴 에너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있고 이 지점이 있잖아. 그러면 얘네가 쌤이 이 지점에서 키네틱 에너지가 0이 되고 그치? 왜? 얘네들 x가 0이 그러니까 velocity가 0이 되니까 끝점에. 그러면 그 뜻은 얘네의 포텐셜 에너지가 맥시멈이 되고 그 뜻은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토럴 에너지다. 라는 거야. 왜? 키네틱 에너지가 0이니까. 그러면 얘네가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요 공식인데 이 지점에서는 보다 앰플리튜드를 x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똑같은 포맷에서 x 대신에 x0가 넣어지는 거야. 알지?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는 뭐다? 토럴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빼주면 그게 바로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m 오메가 스퀘어는 똑같고 여기에서 x 0 스퀘어 마이너스 x 스퀘어 바로 얘네가 키네틱 에너지 공식이 저렇게 디라이브가 되는 거야. 쉽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오케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얘네가 그 쭉 무슨 조건이 쭉 나와 있고 얘네가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가 K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자,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는 맥시멈 포텐셜 에너지와 같을까 안 같을까? 왜죠? 에너지 컨ser베이션 때문에. 자, 저희 어디 쪽 보여줄 거냐면 뭐? 쭉 올라가서 자, 요 부분 봐보자.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 요 부분. 맥시멈 포텐셜 에너지 요 부분. 같이 결국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나 맥시멈 포텐셜 에너지나 같단 말이야. 알겠지? 왜냐하면 맥시멈인 지점에선 포텐셜 그러니까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에선 포텐셜이 0이 되거든. 그리고 맥시멈 포텐셜 에너지에선 키네틱이 0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쨌든 같은 거야. 토탈 에너지로 마지막에는. 그지? 같게 됩니다. 즉 우리는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나 맥시멈 포텐셜 에너지나 같아. 즉 이게 뭐랑 같냐면 토럴 에너지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결국 맥시멈 키네틱 에너지가 얘기하는 건 half m 오메가 스퀘어 x 0의 스퀘어랑 똑같다. 이게 지금 문제상 EK다라고 나와 있어. EK다. 그 다음 문제로 그 다음 조건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조건을 보면은 얘네가 말하길 what is the potential energy of the system when the particle is a distance of 0.2x0 from its maximum displacement야. 즉 쌤이 항상 펜줄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네가 0.2x0 from maximum displacement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지점부터 요만큼 갔다는 소리야. 0.2x0만큼. 그럼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스먼트는 0에서부터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만큼은 몇이야? 요만큼은 0.8이지. 즉 우리는 0.8을 우리의 x로 써줘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트릭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문제야.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공식을 포뮬라 북클에서 앞서 가져오면 뭐였냐면 half m 오메가 스퀘어 x 스퀘어였단 말이야. 그럼 이때 x에 뭐 집어넣어줘야 된다? 0.8x0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네가 뭐라 하냐면 half m 오메가 스퀘어 0.8x0 스퀘어가 나오니까 half m 오메가 스퀘어 나오는 게 0.8 제곱하면 0.64가 나오겠지. 그러면 x0 스퀘어. 그러면 0.64 셈이 앞으로 보내면은 so we have half m omega squared x0 square 이렇게 나오시. 그런데 위에 있는 half m omega square x0가 EK라고 했으니까 제 뒤에 있는 게 지금 EK라는 뜻이지. 그러면 정답이 뭐다? 0.64 EK. 이 문제는 좀 쉽지 않지. 그래서 트릭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 생각을 해주고 좀 뒤로 넘어가서 댐핑이라는 게 있는데 댐핑이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쌤 댐핑은 스킵을 할게 지금. 댐핑 스킵하고 웨이브의 간단한 데피니션 하고 트래블링 웨이브까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자, 그래서 SHM 끝났어. SHM 끝난 거고 넘어와서 웨이브의 간단한 프로퍼티에 대한 녀석을 얘기해 볼 건데 쌤이 지금 적혀 있는 네 가지 데피니션은 반드시 외워줘야 돼. 웨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첫 번째 wavelength는
the length of wave 말 그대로. 근데 이거를 어렵게 풀어서 설명한 거야, 그렇지? amplitude는 maximum displacement, 내는 y축으로. period는 아까 우리 배웠다시피 time taken for one complete oscillation, frequency는 number of oscillation per second. 요거는 조금 귀찮더라도 full definition을 스스로 좀 외워주길 바래. 외워주길 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사실이야. 웨이브에서. 뭐냐면 이 X축과 Y축이 첫 번째 X축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고 Y축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고 보통 X축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 경우야. 자, 이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될 수 있고 또 있고 디스턴스가 될 수도 있어. 그 문제에 따라서 그냥 다른 거고. 자, 그러면 웨이브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쌤이 이런 식으로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 한 개의 웨이브가 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개의 웨이브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웨이브의 길이가 될 거고 말 그대로 웨이브 랭스가 되는 거야. 웨이브 랭스 람다가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습니다. 피크 투 피크나 저 길이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웨이브 랭스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람다. 그리고 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amplitude라고 많이 표현하지. 오케이, 여기까지 잘 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헷갈리는 내용이 뭐냐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Y축은 무조건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고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X축이 뭐가 있냐면 타임으로 나타내죠. 타임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은 웨이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웨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웨이브 랭스일까? 이젠 뭐야? 그러면 한 개의 웨이브가 끝나는 시간이란 말이야. 한 개의 웨이브 끝나는 시간, 피리어드지. 오케이?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야. 알겠지? 그래서 길이가 아니고 이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X축이 뭐냐에 따라서 웨이브 랭스가 되는지 아니면은 피리어드가 되는지가 다른 거야. 요걸 상당히 많이 헷갈려해. 처음에. 그래서 X축이 뭔지 잘 봐야 돼. X축이 디스턴스인지 타임인지 잘 봐야지 우리가 period인지 wavelength인지 구별이 가능한 거야. 알겠죠? 오케이. 무튼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할 거고 traveling wave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거야.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자. 그래서 해당 부분 숙제는 SHM 숙제 나갈 거고 숙제도 잘 해와야지 그걸 안 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